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지아입니다. 2019년도 4월 6일이었죠. 상반기 특채 시험 보고 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푼 문제가 정답을 내가 잘 맞췄는지 혹은 뭐 조금 헷갈렸던 문제들을 다시 보실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글쎄요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혹은 뭐 이제서야 좀 다시 한번 내년 혹은 하반기에 시험을 준비하고자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2019년도 상반기 특채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준비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트렌드 경향이라든지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분석, 총평, 그리고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을 제가 쭉 소개해드리면서 정답을 이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기술들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요번 시험을 치르고 오셨을 텐데 아마 이런 느낌 좀 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특채이고 생활영어라고 난 분명히 그렇게 알고 갔는데 그쵸?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사전 어떤 정보 없이 가신 분들은 왜 이렇게 독해가 많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문제 중에서 절반이 독해 문제로 어마무시한 어떤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밖에, 그쵸? 그 정도의 비율밖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바로 직전 2018년도죠. 작년도 하반기 시험 문제에 이제 나왔던 어떤 비율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독해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나 봤자 뭐 플러스 2문제 정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문제 정도의 어떤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요. 자, 문법 문제는 작년 같은 그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아무것도 한 문제도 안 나와서 되게 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법 문제가 뭐 아무리 많이 나와도 2문제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에서 최대 많이 나와봤자 2문제. 이 정도의 어떤 비중은 늘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자, 어휘 문제는 올해는 3문제가 나왔군요. 이제 지난 바로 직전 시험에서는 4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생활 영어가 더 줄었단 말이죠. 생활 영어가 2문제 줄어들고 독해가 그쵸? 2문제가 더 늘어난 어떻게 보면은 다소 우리들이 조금 더 글쎄요 이게 생활영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쉽지만은 또 않기 때문에 독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렵지만은 않기도 하고요.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그 세부적인 유형들이 등장을 했던 것인지를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어휘 문제는 이제 이디엄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서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이디엄은 어휘 문제가 중에서도 그렇죠? 어휘 중에서도 표현 중에서도 가장 좀 까다로운 유형에 속하거든요. 단어의 뜻을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디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제가 이디엄 표현들을 계속 꾸준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로도 많이 우리가 접해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디엄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빈칸 채워야 되는 어휘 문제가 남았고 생활영어가 4문제라고요? 방금 전에 6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순수한 생활영어는 4문제가 남았고요. 밑에 보면 생활영어인데 뭔가 독해인 듯 하기도 한 그런 느낌. 뭔가 생활영어하고 독해하고 결합형 문제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거 완전히 순수하게 생활영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거 완전히 독해라고 보기만도 어려운 그런 결합형 문제. 자, 대화문 내에서 A, B 이 자리에 들어갈 어휘를 선택하시오. 일단 지문의 형태는 대화문인데 근데 약간 유형은 A, B 자리에 들어갈 어휘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독해의 유형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결합형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문법 문제, 적절한 문법 파악하는 이제 흐름상 2개 중에 적절한 걸 고르시오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 문제지만 그 중에서 이제 3개의 포인트를 찾아줘야 되는 어법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독해 문제가 10문제나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 시험이죠. 그 2018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그 유형들하고 이제 일부러 비교해 보려고 제가 아예 안 나온 어떤 문제 패턴들도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단순 어떤 독해 유형 바로 지난번 시험까지만 해도 사실 주제, 목적, 요지, 제목 문제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 유형 문제가 요지 물어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조금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단순 독해 유형 말고 사고 논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그쵸? 풀어줘야 되는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유형의 문제, 무관한 문장, 지문 속에서 뭔가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일치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일치 문제 저랑 이제 같이 풀어보게 될 텐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문제 풀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장 삽입 문제가 하나고요. 자, 주어진 문장 있고 이 뒤에 연결될 어떤 이제 그 글의 순서 맞추기, 순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쵸? 공채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특채에서도 문맥상 틀린 어휘 찾아줘야 되는 그 조금 독해 문제 중에서도 좀 고난이도 문제라고 우리가 조금 체감상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문맥상 틀린 어휘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 이거는 지문의 내용 흐름을 정확하게도 파악해야 되지만 한 단어 한 단어 그 제시된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좀 되게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깊은 어떤 우리의 정말 탄탄한 실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연결어 문제. 까지 한 문제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자, 세부적인 유형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을 했고 오늘 저랑 같이 이후에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 번 더 내가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좀 같이 준비를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과거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본 공부를 해본 경험 없이 이제 내가 좀 소방 영어를 특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이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면 좋을지 그리고 뭐 각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의 어떠한 수업들이 여러분 필요한 이제 각 필요한 부분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휘는 이제 계속 중요합니다. 어휘는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총알 가도 같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너무 정말 100% 200% 공감하는 말이기는 해요. 지문을 보려고 해도 그냥 다 어휘잖아요. 너무 한 문장 안에 모르는 어휘가 3개, 4개, 5개 되면 그 문장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고난이도의 어휘부터 공부하려고 한다 이거는 잘못됐고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부터 탄탄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문의 대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인 어휘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처음 보는 어휘들을 매번 볼 때마다 좀 지문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거를 좀 공부하시면서 좀 이렇게 쌓아가는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 어휘 바탕 까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셔가지고 고난이도 어휘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기본기를 잘 쌓아주시면서 우리 특채 같은 경우는 직렬 어휘들이죠. 그런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화문이 많다 보니까요. 자, 직렬 어휘들도 꼭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고 정쌤의 단어 자료 제공해 드릴 텐데 그 단어 자료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단어 시험으로 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인강 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데 뭐 정이 안 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단어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저한테 이렇게 체크업을 받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기꺼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매일매일 체크업을 해드릴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생활 영어, 뭐 우리 특채에서는 절대 빼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생활 영어가 이번에 보면 이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한데 지난번 시험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유형들 중에서 보이지 않고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다채롭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음번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되게 기존에 나왔었던 어떤 그런 영역, 어떤 그런 유형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유형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약간 당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다채로운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문도 정말 다양한 어떤 유형, 형태를 좀 접해서 이런 식의 문제, 저런 형태의 문제들, 좀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접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 상황, 그리고 응급 구조 상황, 소방과 관련된 상황들인 거죠. 그러한 각각 여러 가지 주제의 대화문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어떤 그 실력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야 라고 한다면 자, 모두 소방 생활영어 백제라고 하는 이제 문제집이 2019년도에 새로운 게 이제 개정되어서 나왔거든요. 그 문제집을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은 게 제가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좀 신경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영상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공부하시면은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한 번 더 복습하시는 이게 끝나고 나서 내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도 할 겸 뭔가 문제풀이 연습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활영어 실전 이제 문풀 완강되어 있는 완강이 이미 완료가 된 생활영어 문풀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까지 들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사실 뭐 생활영어 부분은 완전히 다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다. 거의 뭐 그쵸. 철벽 방어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으로 넘어가서 문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또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에서는 사실 안 나오면은 뭐 좋지만 얼마든지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그 이상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뭔가 엄청 문법적으로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이도 문법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특채 시험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본에 충실한 문법 지식을 좀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초 과정이 4월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영어 공부가 너무 내가 공부해본 어떤 그런 경력이 있긴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너무 까마득해. 그래서 거기는 뭐 나는 생기초 완전 처음이나 다름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생기초 과정 4월 달에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고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입문과정, 기본영어 과정도 4월에 이제 이것도 새로 찍어서 다시 올릴 거예요.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독해가 너무 중요하죠. 사실 생활영어보다 독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영어만 공부하고 하는지 안심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특채 이제 시험 보면 영어 과목에서 내가 고득점을 좀 내가 따야지 라고 한다면 독해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대화문만큼 많은 비율로 나오는 게 이 독해 영역입니다. 그죠?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독해의 어떤 유형들을 보면 정말 다채로운 유형으로 나왔고 오히려 단순 유형보다 사고 논리형 유형들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 범위적인 독해 지문을 접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풀이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요. 매회 새로운 어떤 유형의 독해 지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정말 다채롭게 이런 것만 공부하면 돼. 에서 끝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중급 난이도의 어휘 그리고 어떤 그 정도의 뭐 고난이도까지는 아니어도 중급 그리고 기본, 중급 요 정도 난이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어휘와 지문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정 분량을 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일정 양을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면서 감각을 키워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뭐 기본 독해 요 과정은 기본 영어 과정처럼 4월에 그쵸? 기본 영어 과정하고 기본 독해 과정이 4월에 이제 준비가 새로이 단장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이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안성맞춤으로 리뉴얼돼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빌드업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19년도 상반기 특채 시험은 어떤 이제 구성으로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어느 포인트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1번부터 들어가 볼 거거든요. 자, 화면으로 보셔도 좋고요. 저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시험 본 날, 그날 바로 그 시험지가 이제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답도 그쵸 막 가채점 해가지고 저한테 100점 맞은 친구도 이번에 있었고 너무 감격했어요. 자 100점 맞았다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뭐 많은 학생들이 뭐 이번 시험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이 옴과 동시에 제가 또 다 해설을 다 달아놨거든요. 각 문제들에서 어휘 정리하고 왜 그게 정답인 것인지에 대한 해설들 다 달아놨으니까요. 그 자료도 제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어떤 PDF 파일로 자료가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까지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되게 중요한 자료죠. 항상 기출은. 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든 아니면 뭐 화면으로 보시든 여러분들이 우선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빈칸 어휘 문제죠. 자, 찾아보세요. 화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답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빈칸에 들어갈 거 보자고요. 자, 빈칸은 very bad, snowstorm, 이 눈보라거든요. 뭐를 동반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눈보라 그대로 동의어 뭘로 가면 돼요? blizzard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snowstorm이다. 자, 1번 가볍게, 그쵸? 답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역시나 어휘 문제이고요. 이번에는 좀 소방 관련된 직렬 어떤 어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답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찾아보셨으면 빈칸 자리에 들어갈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빈칸은 injury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인 거죠. 부상입니다. 몸에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부상이래요. caused by 뭐뭐에 의해서 얻게 된 야기가 된 그런 부상인 건데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dry heat 어떤 건조한 열로 인해서 야기된 몸에 그쵸 얻게 되는 그런 부상이다. 어떤 부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열과 관련된 그런 부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1, 2, 3, 4번 중에서 번. 우리 이 문제 제가 사실 시험 바로 직전에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이거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우리 화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 우리가 연습해 본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 이 문제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역시나 빈칸에 들어갈 어휘 문제입니다. 조금은 지문이 약간 길어진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자, 우리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어휘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자,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 2, 3, 4번 보기의 어휘들의 의미 파악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이 내용을 찾으려면 요 글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스몰박스는 천연두이고요. 천연두는 한때 흔한 질병이었다. 어떤 죽이는 대부분의 victims, 희생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 survivors, 남겨둔다. 무언가를 남겨두는 거죠. 자, 뭐 죽은 희생자들도 있지만 생존자들에게 뭔가 정말 terrible, 끔찍한 scars, 상처를 남겨두는 그러한 되게 흔한 질병이었대요. 1796년도에 에드워드 제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대절을 노출시키는 것. 우리 expose A to B, A를 B에 노출시키다. 근데 ing니까요. 이렇게 일단 묶어볼 거예요. 사람들을 mild는 더 이제 연한 혹은 더 부드러워, 더 약한 이런 의미인데 milder disease, 더 약한 질병인 cowpox, 우두라고 하는 그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은 이게 지금 동명사 구가 주어인 거예요. 해석만 잘해주면 되지 뭐. 자, 그것은 예방해 줍니다. 그들을 우리 prevent A from B. 이거 문법 문제로 얼마나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A를 B에게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예방해주다, 막다 이런 표현이에요. prevent A from B라고 하는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 그들을 from 뭐로부터? smallpox가 걸리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예방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는 불렀어. 이러한 테크닉을 뭐겠어? 우리 왜 독감 걸리기 전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미리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백신, 백신의 의미, 우리 vaccination이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들이 결코 한 문장이 짧지가 않아요.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이 문장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묶잖아. 이렇게 잘 묶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를 전혀 모르면 내 멋대로 묶고 내 멋대로 막 그죠? 막 끊고 막 이러면 정말 똑같은 문장을 세상 창의적으로 세상 신비롭게 해석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능력, 문장을 보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문법은 어쨌든 기본기가 돼야 됩니다. 문법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나는 문법을 버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점수가 안 나와요. 자, 4번 문제예요. A, B, C 자리에 이거 문법 문제군요.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거 찾아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A 문법 볼게요. 자, challenge 그리고 adversity 해서 뭔가 challenge도 도전,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dversity도 역경이에요. 뭔가 어려움 그리고 역경인 거지. 그렇게 동사 앞에 얘네들이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A and B인 거니까 이렇게가 주어잖아. 두 대상이 주어인걸요. is겠어요? ore이겠어요? A 문제 뭐? 수일치 문제였군요. A and B 두 대상이 주어니까 복수 주어, 복수 동사 are. 그쵸? 복수 동사 are. 자, deny가 부인하다. 근데 undeniable, 부인할 수가 없는 fact, 사실입니다. life, 어떤 삶에서의. 그리고 우리 2번 자리 보면 자, being이긴 한데 원래 be able to 동사 원형입니다. 근데 그 뒤에 봤더니 동사가 여기 있거든. be able to 동사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그 사이 자리를 굳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effective, effectively 얘네들은 뭐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effective는 형용사고 effectively는 부사인데 동사 구 사이 자리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형용사 끝에다가 ly를 붙이면 얘가 부사가 되는 거지. effectively 두 개 중에 아니고 여기죠. 두 개 중에 얘네요. 맞나요? 그러면 뭐 정답은 벌써 나왔지. 3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C 앞에 each에다 체크하고요. 뭐 each라든지 혹은 every 라고 하는 얘네가 뒤에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럴 때는요. 뒤에 단수명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S 없는 person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어법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어법 수준은 사실 기본 과정에서도 다 나오고 되게 많이 반복되고 강조하는 그 정도의 어법이거든요. 기본 문법에 충실할 것. 자, 5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찾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대화문이죠. 대화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생활 영어. 자, Hello, Mr. Johnson. How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Hello, Doctor. I think 어쩌고저쩌고. When I tripped over a rock yesterday. 여러분, trip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over하고 같이 오고 있잖아. 그럼 이게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위 위에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내가 뭐 했겠어? 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걸 찾아줘야 되겠네. Okay, we need a quick examin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나 검사, 검진이라는 의미고요. 자, 우리가 빨리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검사가 필요하겠네. Can you tell me where it hurt? 자,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어디를 그죠? 다쳤죠? 여기요. I see, 알겠습니다 하면서 엑스레이 찍자는 얘기로 하고 있잖아요. 뭐 뒤에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상 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 1번, flu, catch the flu, caught, 과거 형태죠. 감기에 걸려,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뭔가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갈 수는 있긴 하지만 넘어졌을 때 감기를 걸려, 말이 안 되겠고. 자, 이거는 삐끗하다. 이런 단어, 직렬 어휘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어휘예요. 자, sprain은 이제 삐끗하다, 접지르다. ankle, 발목을 접지르다. 이거 괜찮다. 3번, I had a skin problem. 뭔가 피부 문제, 피부병. 자, 그 내용보다는 2번이 더 적절하겠다. 4번, I developed sore throat. 자, 목이 어떻다? 칼칼하고 막 목이 붓고 인후염. 또 역시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대화문 중에서 어색한 것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이게 되게 짧아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대화문 잘 풀다가 꼭 삐끗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일 때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이거잖아 하면 아 맞네 그거였네 이러면서도 꼭 문제 풀 때는 뭔가 잘 안 보이나 봐. 그러니까 조금 더 심혈을 좀 기울이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 1번부터 어색한 거 찾는 거예요. 뭔가 좀 낯선 표현이 나오면 어렵긴 하죠. 왜냐면 뭔가 비빌 언덕이 없잖아. 1번에 I don't wanna go alone. 하고 싶지 않대요. 혼자 가고 싶지 않아. Do you want me? 내가 come along 해주길 원하니? come along은 함께 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네요. go alone 싫어. come along 해줄까? 같이 가줄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2번 I feel a little tired. 아, 나 좀 피곤해. I think you need to take a break. 피곤하다고 하니까 좀 쉬어.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오케이, 괜찮아요. 3번 I can't take it anymore. 난 더 이상 take it 할 수가 없어. take it이 무슨 의미래요? 무언가를 이해하다 혹은 참다 견디다. 아, 나 더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네. 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calm down. 진정해. 어때요? 괜찮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색한 거. 진짜 어색한지 볼까요? 자,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이거 이디엄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 이디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왔잖아요. 그것도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디엄 1, 2, 3, 4를 다 이디엄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찾아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얘는 1, 2, 3이 물론 이제 take it 이런 표현들을 이제 조금 해석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사실 finger을 crossed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저랑 진짜 많이 시험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봤었던 표현이거든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행운을 빌어주겠다. 행운을 빌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에 finger 나왔다고 해서 어머, finger 언제 다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행운을 빌어. 언제 손가락 다쳤니? 자,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7번입니다.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줘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길어. 자, 1, 2, 3, 4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표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화문입니다. 자, John, 보세요. Can you believe this?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Oh my,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To your smartphone. 네 스마트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It's totally broken. 완전히 와장창 broken. I dropped it. 내가 그걸 떨어뜨렸군요. While I was trying to put on my coat. 코트를 put on 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입다, 걸치다, 착용하다 이런 의미죠. 자, 코트 입을 동안에 코트를 입으면서 떨어뜨렸어요. Sorry to hear that. 또 여기서 sorry를 미안해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됐다, 유감이다 이런 의미죠. 자, did you take it to the customer service center에 가지고 가봤니? Yes, 그렇죠. But they said, 그들이 말했어요. Buying a new one. 하나 새로운 걸 사는 것이 would 어쩌고 저쩌고 than, 봐봐, than 뭐뭐보다. 그럼 앞에 비교급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뭐뭐보다 더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getting it fixed. 그것을 fix 하는 것보다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뒤에 내용을 봐야지. 그 아래 내용 봐야지 빈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유추가 되겠는걸. I know what you mean. What you mean. 네가 의미하는 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Have you decided which phone? 자, 너 결정했니? 어떤 핸드폰을 you want to buy? 사고 싶은지, 어떤 폰 살 건지 결정했니? 자, 산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왜 고치지 않고 사는 거야? 우리도 이런 상황 익숙하잖아요. 그쵸? 야,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응?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저렴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코스트, 비용이 들어 내가 이건 덜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쵸? less는 덜이라는 의미고요. more는 더라는 의미예요. 플러스적인 의미, 덜은 less는 마이너스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든다라고 하는 1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8번입니다. 그래, 순서 찾는 문제인데 아까 전에 순서 찾는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문들이 길지가 않아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살짝쿵 드린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진 글 봐야 되겠지? What causes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저랑 맨날 다루는 매 시간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그렇죠? 글로벌,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인 거니까 뭐 지구온난화인데 카오스는 무언가 야기하다. 무엇이 야기하니 지구온난화를 이라고 하는 게 화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도입부의 문장인 것이고 이 뒤에 흘러갈 문장에 글의 순서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으니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건데 자, A부터 볼게요. Once the heat from the sun 자, 일단 once 뒤에 heat reached the earth 그러면 once는 지금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거지.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그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가 돼요. 일단 뭐뭐 하면 조건의 의미죠. 자, 어쨌든 간에 태양으로부터 온 열이 지구에 도달을 일단 하면 그것이 cannot escape.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back into space. 우주로 다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가스들이 trap it, 가두다. trap, 가두다. 덫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명사일 때는. 동사일 때는 가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gases 해서 이 thes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가스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어야지 이 가스들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가스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쵸? 이런 대명사라든지 지시 형용사라든지 관사 같은 것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땐 되게 중요한 단서가 돼요.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하고 2번은 정답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왜? A가 첫 번째 순서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B가 먼저 올까 C가 먼저 올까만 찾으면 정답은 나오는 거죠. 자, when humans burn fossil 화석 연료, 뭐와 같은 오일이나 뭐 석탄이라든지 가스와 같은 그런 거 같은 화석 연료들을 burn, 태울 때 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군요. 깜짝 놀랐네. 얘가 주어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죠? Gases are produced.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가스가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 가스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와야 되는구나 정도의 어떤 순서는 좀 생각해 두시고 3번 내용 볼까요? As a result. 끝났어. 결과적으로. 보통 앞에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러합니다.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C가 나오면 찰떡이겠는걸? 그러면 C가 먼저 나올 수는 없어. As a result가 첫 번째로 나올 수는 없단 말인 거지. 그쵸? 그러면 정답은 얘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엄청 빠르게, 손쉽게 8번 문제를 해결하고 9번으로 넘어올게요. 자, 뒤에 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자, 로저스를 인터뷰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여기서도 쭉 읽고 다 읽고 여기 보시는 방법은 전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다 읽고 나서 오면 다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뭘 먼저 보는 게 효과적이야. 보기 먼저 확인한다. 자, 보기를 보면서 1년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일한다. 과학기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과학기사를 쓰기도 하고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 직접 측정한 적이 있다. 허리케인 속으로 허리케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혼자 비행한다. 이 정도의 키워드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보기 속에서 확인했던 키워드들하고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보기하고 이제 지문 내용하고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다 읽고 보는 게 아니야. 먼저 이거 확인하고 지문 읽으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하루 평균 샵 몇 시간 얼마큼 일합니까? 자, that depends on what time interviewer 그리고 라저를 쓴 거죠. What time of year it is. For most of the year I work in my office. 자, 대부분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1년의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한다. 나왔네. 그쵸? 그리고 I do research on the computer and read, write, scientific artist, 과학기사.
도 내가 읽고 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학기사 scientific article 나왔고요. 또 뭐 있었었지?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간다? But during hurricane season,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1년의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허리케인 시즌 동안에는 I get the chance,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to 이하하는 기회, fly into hurricane, 허리케인 속 안으로 내가 직접 날아 들어가는 거지. 뭐 내가 진짜 나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 들어가는 거겠죠. You fly into hurricanes. 자, 일단은 허리케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측정한 적이 있다. 다 나왔어. 정답은 4번이 되는데 혼자 비행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세요, 위에. 자, only you on the airplane. on the airplane에 혼자? only you? 너만 감? No, 아니요. 15명에서 18명의 사람이 on the plane. 비행기에 같이 가는 거죠. 이런저런 사람들이요. 일치하지 않는 건 4번. 아이고요. 이게 뭐죠? 자,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